안녕하십니까.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국어 개념 수업 관념적 이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관념적 이미지는 낯선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요. 그리고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시어의 어떤 의미를 묻는 문제나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이 관념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관념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작품을 접했을 때 자신감 있게 시를 해석할 수 있는 좀 힘을 키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업로드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시어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시어를 듣거나 보았을 때 떠오르는 감각적인 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인상을 우리가 시어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심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각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어떤 심상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시를 해석할 때 자주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예를 들자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라고 했을 때 뻐꾸기는 우는 것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청각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지고요. 그리고 버들숲 같은 경우는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라고 하니까 시각적인 심상,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데 이 관념적 이미지는 좀 그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념적 이미지는 어떤 시어를 듣고 떠오르는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그 십자가 하면 시각적인 어떤 십자가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아니면 자기 희생 아니면 희생양 모티프 아니면 기독교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복합감각이나 공감각, 감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수업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고요. 오늘은 좀 관념적 이미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념적 이미지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이 보이는 어떤 중세 유럽풍의 성을 제가 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관념적 이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약간 좀 역설적이죠? 이제 제가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개념을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 개념인데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하면서 이 관념적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먼저 세계 내 존재의 개념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어떤 존재의 존재적 의미는 그 존재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놓여있는 세계 속에서 그 존재론적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제 존재란 말이 너무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이 말 속에 이 모든 어떤 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이 중세풍의 성을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실제 중세 유럽의 플로방스 지방이라고 합시다. 그 플로방스 지방을 거닐고 있는데 거기에 언덕에 이 성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 성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그 저 성은 아마 중세의 귀족이나 이 지역을 다스리는 봉건 영주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고, 이 지방의 어떤 그 중심지가 되는 어떤 곳을 표상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중세시대의 성의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21세기 현재로 돌아왔어요. 2020년으로 돌아와서 우리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학원 건너편에,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건너편에 저희 학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방금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봤던 그 성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저 성의 의미 또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다양한 어떤 해석이 있을 텐데, 아마 박물관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저것이 새로운 어떤 아파트인데, 새로운 어떤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예식장이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은 성이지만, 그 성이 놓여있는 세계가 변함에 따라서 그 성의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지죠. 물론 하이데거가 말하는 어떤 존재는 그런 어떤 사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것을 제가 이제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 관념적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딱 적당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하이데거 철학자님한테 제가 좀 사죄를 좀 올려야 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시어가 가지고 있는 시어의 존재론적 의미, 그러니까 즉 시어의 의미는 그 시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는 파악하기 좀 힘들고, 그 시어가 놓여있는 세계, 그것을 우리가 시라고 합시다. 그 시 속에서 그 시어의 의미가 드러난다. 그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가 바로 관념적 이미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좀 장황했나요? 여러분들 좀 졸진 않으셨죠? 그래서 그 관념적 이미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세계 내 존재와 관련시켜서 해석한 관념적 이미지를 우리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